알고 투자하자. 함께 공부하시죠. 상담기업 연구소. 예, 연구원님들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경제 전문 채널 현직 앵커 이건입니다. 네, 경제 전문 채널 현직 앵커 유차고입니다. 네, 보니까 요즘 시장에서 조금씩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 안에서 테마주도 있지만 조금 연속성 있는 섹터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는 좀 숨죽여가다가 오늘 날짜가 12월 8일인데요. 네. 오늘 좀 살아나는 흐름이었고 2차 전지는 워낙에 또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와중에 갑자기 또 두각을 드러내는 쪽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요즘 그 추천주 같은 게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이제 제약바이오가 진짜로 물 들어올 때가 됐다. 이런 분위기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저희가 뭐 예측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종목 하나를 딱 잡아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도 완전 허접한 제약바이오 잡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기대감만 있는 것 말고 실제로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 좀 특색 있는 기업을 잡았는데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ABL 바이오 어떤 종목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하는 회사냐면요. ABL 바이오 뭐 구구절절 설명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키워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ABL 바이오는 첫 번째 항암이고요. 암 관련해서 두 번째는 뇌질환입니다. 치매. 특히 파킨슨병. 그리고 세 번째가 이중항체. 이거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중항체, 국내에서도 특히 이중항체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이중항체가 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설명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통상 이거 찾아오면서 많이 느꼈지만 제약바이오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리포트 보시면 아마 진짜 멘탈 많이 무너지실 거예요.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이해가 안 가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기본이 될 만한, 전제가 될 만한 개념들 그리고 알아야 용어들을 돼요. 좀 정리를 해왔으니까요. 맞아. 그 얘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ABL 바이오가 주력하고 있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암, 암 쪽이 있고요. 그리고 뇌질환, 파킨슨병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히 항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리포트 내용들 보시면 용어와 개념을 모르면 참 이해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대별 항암 요법의 변화들을 체크하겠습니다. 성장해왔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나뉘는데 1세대 먼저 보시죠. 자, 1세대는요. 화학요법입니다. 항암 중에 화학요법.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이 떠올리고 있는 그 항암 환자들이 바로 1세대입니다. 막 머리가 갑자기 뭉텅뭉텅 빠지고 거의 다 죽어가면서 정말 고통 속에 항암 치료받는 사람들 있죠. 그 그림이 바로 1세대 이 화학 요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았던 분들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자체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전쟁터에 항암이 딱 있잖아요. 네. 그 주변에 일반 세포들이 있는데 화학약으로 그냥 암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일반 세포들 싹 다 죽여버리니까 그렇죠. 폭탄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폭풍은 그냥 사람이 다 받아들여야 돼서 탈모 생기고 막 맞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렇죠. 자, 화학요법은 한마디로 마구잡이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렇죠.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공격해서 네. 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극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탈모도 오고 백혈구 감소증도 오고 이렇게 부작용이 워낙 심했던 치료 방법이에요. 네. 자, 그래서 2세대 항암 치료법이 개발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표적 항암 요법입니다. 한 놈만 패. 그렇죠. 표적이라는 표적이라는 거니까 뭐예요? 이 마구잡이 공격이 아니라 맞아요. 타겟 공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암세포만 표적으로 딱 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인다기보다는 암세포가 막 증식을 하잖아요. 이 증식을 억제하는 이런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표적 유전자라는 게 좀 있어야 되고 네. 게다가 같은 암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좀 다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뭐 검사 시간도 비용 소모도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문제가 됐고 특히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표적 항암 치료에서 내성 문제였습니다. 치료를 반복할수록 내성이 막 생겨서 반복 시에는 치료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암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 제 3세대 바야흐로
2018년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으로 차세대 암 치료로 인정받은 3세대가 출연하는데요. 별명이 꿈의 치료제입니다. 바로 이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면역항암요법이라는 거죠. 자, 면역항암요법. 이 중에 대표가 바로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보시면 될 텐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방어력을 상승시키는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자체의 방어력. 그렇죠. 네.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디펜스 능력, 즉 면역력을 살려서 암세포를 조직에 시키는 그런 요법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뭐 정상세포처럼 위장도 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의 면역 반응을 환자의 면역 반응을 막 일으켜가지고 이걸로 암세포가 공격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화학요법의 부작용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1세대 때, 그리고 2세대 때 표정요법에서는 내성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3세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전부 극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 좋은데 이게 고가인데다가 장기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기도 한다는 점, 요것은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면역세포에 대한 내용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면역세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는 암과 싸우는 세포입니다. 군인? 뭐. 그렇죠. 군인 아니면 경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이 암과 싸우는 면역세포 T세포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T세포가 앞으로 어디서 리포트 같은 데 나오면 암이랑 싸우는 녀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쉽네요. 네, T세포 아니면 뭐 B세포 또는 NK세포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뭐 NK 치료제 이런 말도 가끔 들어보셨죠? 그래서 NK세포도 이쪽에 속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T세포다. 그러면 우리 몸을 지키는 경찰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범죄자인 암세포를 공격하는 녀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공권력이 너무 세지면 시민들이 피곤해지고 공격받을 수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런 것처럼 이 T세포가 과잉되면 너무 세지면요 오히려 이 T세포가 정상세포까지도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면 항암 1세대랑 다를 바 없으니까 좀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말려야죠. 네. 그래서 이 T세포, 면역세포를 말려주는 걸 우리가 면역관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관문은 T세포가 활개칠 때 이 T세포의 기를 죽여주는 거다. 면역관문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데 T세포가 면역관문 때문에 너무 죽어버리면 또 암세포가 날뛰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브레이크를 풀어줘야죠. 그게 바로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그러니까 면역관문은 T세포를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고 면역관문 억제제는 T세포의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거니까 다시 활기치게 놔두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 T세포를 조율해서 암세포랑 싸우게끔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면역관문 관련해서 여기서 쓰이는 애들이 뭐 PD-1이나 PD-L1 아니면 CTLA-4 이렇게 작용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도 드리고 싶지만 이거 좀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 PD-L1, 뭐 CTLA-4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면역관문과 면역관문 억제제 이 관련된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면역관문 억제제로서는 PD-1 inhibitor 그리고 아니면 키투르다 이런 애들이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죠. 네. 그래도 보니까 암에 대해서 무조건 다 싸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쟁터로 따지면 싸울 때가 있고 또 싸우고 싶은데 못 싸우는 상황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에도 종류가 나뉩니다. 차가운 암과 뜨거운 암, 콜드 튜머와 핫 튜머로 나뉘게 되죠. 예를 들어 뜨거운 튜머, 뜨거운 종양은요. 염증의 징후를 보이는 종양인데 그렇죠. 이거 말이 좀 어렵죠. 그 쉽게 말하면 암과 싸우는 이 T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종양에 침투를 해서 싸우고 있는 상태가 뜨거운 종양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종양은 뭐냐? 애초에 싸울 만한 면역세포가 없거나 또는 침투하려고 하는데 침투가 어려워서 면역 반응을 못 일으키고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긴 암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암이 누구냐면 예를 들면 췌장암, 교모세포종, 그리고 뇌종양, 아니면 이 유방암이나 난소암 딱 들어도 어때요?
어려운 암들. 치료가 어려운 암들이죠. 네, 그쵸. 얘네들이 차가운 암이고 이 차가운 종양을 뜨거운 종양으로 전환시켜 줘야지 우리가 싸울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면역 세포들을 끌어들여서 종양과 싸우게 해야 되고 그래서 면역요법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그런 뭐든지 약간 뜨거운 암 쪽으로 좀 바꿔놔야 승산이라는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와중에 면역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히나 이제부터는 ABL 바이오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 이중항체 아셔야 됩니다. 이중항체 다시 말씀드리지만 ABL 바이오가 우리나라 대표 주자라고 말씀드렸죠. 이중항체라는 건요.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2개의 동시에 작용하는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항체 A, 항체 B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작용하고 저기도 작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중항체가 되겠습니다. 기술력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치료 효능도 굉장히 우수한데 당연히 2개를 한데 붙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필요한 거고요. 특히 암 쪽에서는 한쪽의 면역세포에 작용하는 놈, 한쪽의 암세포에 작용하는 놈, 요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효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시장에 당연히 그래서 수요는 많이 있을 텐데 문제는 얘네가 승인된 제품이 많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 친구들은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시장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ABL 바이오나 뭐 종근당,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이 두각을 보이는데 선두주자가 ABL 바이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세계 6위 제약사죠. 프랑스 사노피 이쪽으로 이중항체 후보 물질 ABL301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기술 수출했는데 이게 조 단위였습니다. 그만큼 기술력 대단하고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고 참고로 ABL301 이거 파킨슨병 치료 물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중항체의 ABL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3가지 정도 ABL의 이중항체 라인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TBR. 자, 이 중에 뭐 첫 번째 게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첫 번째는요, 바로 항암 분야, 암 쪽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4-1BB 기반의 그래파디 T. 그러니까 그래빠디라는 건 여기서 그냥 붙인 이름이죠. 네, ABL 바이오의 제품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 고치는 이중항체를 T.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름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4-1BB라는 항체의 이름이에요. 이 항체는 얘가 T세포, 우리 경찰 있죠? 암세포 죽이는 애. 이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조져버리게 만들 수 있는 정말 효능이 뛰어난 항체가 4-1BB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이거를 잘 못 썼어요. 왜냐면 4-1BB가 독성이 너무 세서. 단점도 큰 거네요. 그렇죠. 얘 혼자 쓰면 독성이 너무 세서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ABL 바이오가 어떤 기업이에요? 이중항체. 한쪽은 4-1BB를 붙이고 한쪽은 이 독성을 케어해 줄 만한 애를 붙여가지고 말은 쉽다. 이거를 특정 암의 환경에 맞게끔 치료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ABL이 한쪽은 4-1BB로 항암 능력을 높이고 한쪽에서는 특정 환경에 이걸 억제할 만한 항체를 결합시켜서 독성을 낮추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이중항체 치료제를 만드는데 이 시리즈가 그래파디 T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네, 리포트에서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파디 T, 왜 T냐? T세포를 활성화시키니까. 얘가 4-1BB 항체니까. 그리고요, 두 번째, 뇌질환 쪽인데요. 뇌질환 쪽에서는 BBB 기반의 이중항체, 이건 바로 그래파디 B라고 부릅니다. 그래파디는 이중항체 치료제 그냥 이름인데 BBB 기반이니까 그래파디 B로 이름을 붙이는 거. 얘는 뇌질환, 파킨슨병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면역 조절제 기반의 이중항체, 그래파디 I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슬쩍 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첫 번째만 잘 기억해 두세요. 4-1BB 기반의 항체 기반의 이중항체 치료제 그래파디 T입니다.